629번 문제입니다. XYZ가 실수일 때,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가 몇 개짜리죠? 세 개짜리네요, 이거죠? 삼변수 함수라고 말하면 되나요? 자, 그런 용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XYZ가 무엇이다? 실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라고 했죠?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과 자, 4X를 묶어서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바로 X 개수 4의 반의 제곱이 바로 필요하겠죠. 그죠? 따라서 4의 반이 2니까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자, 4가 되니까 없는 4를 추가해 줬으니까 다시 4를 빼줘야지 식이 성립하겠죠. 자, 플러스 한 다음에 자, y는 y끼리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그런데 y 제곱이 개수가 2니까 일단 2로 먼저 묶어 놓겠습니다. 따라서 y제곱에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된다? 2y가 되죠. 이처럼 y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바로 필요한 상수가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이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자, 없는 1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1을 빼줘야지 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3Z 제곱과 6Z를 우리가 완전 제곱 만들어주기 위해서 3으로 먼저 묶어주면 Z 제곱이 되면서 자, 6Z는 플러스 2Z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하게 Z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Z 개수 반에 부호반대니까 누가 필요하다? 1이 필요하겠네. 그죠? 따라서 무엇을 마이너스 1을 다시 취해줘야지 식의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얼마가 있다? 마이너스 4를 꼭 붙여줘야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까지가 만들어져서 무엇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자, y는 보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y-1의 제곱이 되는데 자, 앞에 2와 바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2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z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제곱 더하기 2z 플러스 1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자, z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자, 3배를 우리가 취해 줘야 되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수 남는 부분이 얼마가 남습니까? 자, 이 자체는 모두 다 플러스로 연결하고 상수 남는 부분이 여기에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가 하나 있죠. 그죠? 따라서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13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x, y, g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수는 바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리고 이 수도 항상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찬가지로 z도 완전 제곱 형태가 됐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모두 더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3을 뺐으니까 얘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인데 그럼 언제 마이너스 13이 된다? 바로 얘가 뭐일 때? 0일 때. 얘도 0일 때. 얘도 0이 될 때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13을 가지므로 자,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z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와
x가 마이너스 2, y가 1, z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 식의 바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3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0번입니다. 자, 실수 xy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이 5가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5로 설정해 두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지금 섞여져 있죠. 자, 따라서 이변수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자체에서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치환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 xy에 대하여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나왔을 때는 x도 완전제곱, y도 완전제곱을 만들면 편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형태가 조금 복잡하니까 x제곱을 선생님이 잠시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2ty에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i 플러스 k로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x가 실수면 x 제곱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수가 되고, 자, 실수에서 x 실수를 빼버리면 실수와 실수를 빼버리면 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t는 뭐가 되겠다?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실수 xy는 모든 실수 x값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t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바로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했으므로 이 x제곱 마이너스 x는 바로 최소값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모든 실수를 가지지 않죠. 자, 이 x제곱 마이너스 x를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2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바로 x축가에 바로 절편이 얼마와 얼마가 되겠습니까? 0과 1이 되겠죠. 0과 1이 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니까 자, 이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그림이 예쁘지는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칭축이 존재하죠. 자, 대칭축은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이 x 절편의 중점이 되겠죠. 자, 0과 1의 바로 중점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t값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지만 t는 그래도 여전히 무슨 수를 가진다? 실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이 t제곱 마이너스 2ty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을 만들 때 자,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마이너스 2ty를 잠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yt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2yt에다가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2y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y의 반은 마이너스 y니까 제곱을 하면 y제곱이 필요합니다. 없던 y제곱을 뭐 한다? 추가시켜 줬으니까 y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뒷부분이 2y 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y 제곱과 플러스 2y 제곱을 이 상태를 계산해 버리면
그냥 플러스 y제곱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 말은 이 2y제곱을 y제곱과 y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y에 플러스 k가 되니까 요 세 개 부분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면 t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에 y제곱 마이너스 8y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려면 y제곱 마이너스 8y에다가 마이너스 8의 반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하겠다? 바로 16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없는 16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16을 빼주면서 플러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t-y의 제곱이 되고, 자, 뒤에 y는 y 제곱은 완전 제곱이 y-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t도 실수죠. 물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지만 그 실수에다가 y 실수를 빼버리면 이 자체는 실수가 되죠. 따라서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6과 k를 더했으므로 이 수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k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바로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최소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k값은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바로 2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언제 바로 이 최소값 5를 가지겠습니까? 바로 t-y가 뭐일 때? 0일 때와 y-4가 0일 때니까 먼저 y가 얼마일 때다? 4일 때가 되겠죠. y가 4란 말은 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t 또한 4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t는 우리가 사용한 문자잖아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t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4가 되는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꼴 0을 만족시켜주는 x값을 뭔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값일 때, 즉 x가 무엇일 때, 자, 2a분의 맞습니까?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4, A가 1, C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바로 17이 될 때겠네요. 그죠?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7,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고 Y가 무엇일 때 4가 될 때 바로 최소값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t값 뭡니까 x값까지 찾을 필요는 없지만 자 k값 21이 이 문제의 정답이지만 실질적으로 x와 y값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값과 y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t가 4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x값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t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이 x 값이 바로 이 값을 최소값을 가질 때의 바로 x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31번입니다. 자, x-y 플러스 4가 0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y에 대하여 자, 다음 이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인데 자, 이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록 얘가 이변수 함수이지만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문자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자, x 이꼴로 표현한다면 y 마이너스 4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y꼴로 만들어준다면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도
이 x 자리에 y-4를 대입하면 y에 대한 하나의 2차 함수로 만들어질 것이고, 자, y 이꼴 x 플러스 4를 대입해 버리면 바로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두 가지 답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값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x 자리에 y-4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x 자리에 y-4를 대입하면 y-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바로 이 식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y에 대한 2차식으로 되죠. 그죠? 바로 y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란 말은 그죠? y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 전체의 2차 식이 바로 최소값을 갖는지 물어보니까 바로 이 식 자체를 2차 식으로 보지 말고 2차 함수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y제곱 y제곱이면 2y제곱이 될 것이고, 맞죠? 자, 2짠짠 하면 마이너스 8y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8y와 마이너스 4y를 뒤에 있는 것과 동량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2y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얼마가 되죠? 바로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x를 우리가 y-4로 두고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라는 문자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y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x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문자가 여러분들 대입해서 사라지면 바로 새로운 문자 y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x는 실수죠. x가 실수면 y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y는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x가 실수값을 가지면 y 값도 모두 다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2차 함수에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대칭축을 찾아보면 되겠죠.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y에 대한 2차 함수니까 바로 이 x축을 바로 무엇으로 본다? y축으로 보면 되고 이 전체의 함수값 자체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대칭축을 바로 y꼴로 보는 거죠. y꼴로. 마이너스 2, a가 2가 되고 b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자,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분모 4가 되니까 y가 3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y는 모든 실수니까 여기 있는 이차 함수에 있는 모든 점의 바로 y 값들 중 가장 작은 값은 바로 여기 y가 얼마일 때가 되겠다? 3일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최소값이 되니까 y 자리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니까 2배 하면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y 자리에 3을 대입하면 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이거죠. 18과 16을 더하면 34가 되니까 34 마이너스 36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바로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가 없는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y 자리에 x 플러스 4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y 자리에 x 플러스 4를 대입해 보면 x 제곱에 y가 바로 뭐다?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자, y 자리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여기 x제곱과 x제곱에 의해서 2x 제곱이 되고 자, 2 짠짠하면 8x가 되는데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바로 플러스 4x가 되겠죠. 자, 상수항은 여기 16이고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때는 이제 이 2차 함수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y가 모든 실수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x도 바로 모든 실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x의 모든 실수에서 바로 이 식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바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형 형태로 풀어도 되겠지만 얘는 여러분들 EX로 묶어질 수가 있나요? EX로 묶어지면 바로 X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살짝 그려보면 자, 여기가 X축이 되고 바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그려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x절편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칭축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0과 마이너스 2의 바로 가운데점이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중점이 되니까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2로 동일한데 그러면 자, x, y가 언제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지냐? 바로 x, y 값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y 값을 3을 찾았잖아요. 그죠? y 값을 3을 찾았으니까 자, 이 식을 대입했기 때문에 y 자리에 3을 대입하면 x는 얼마일 때다? 바로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아래식으로 푼다면 바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또한 얼마가 나온다? 바로 3일 때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개 다 어떻게 풀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32번입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자 A의 제한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A-2B가 3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자 A와 B를 곱한 값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AB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얘도 어떻게 보면 이변수 함수가 맞죠, 그죠? 자, 따라서 문자를 A로 나타내주거나 B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A-2B 이꼴 3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A로 나타낼 수도 있고 B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범위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A로 나타났기 때문에 A에 대한 제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물론 이 식을 이용해서 B에 대한 제한 범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꿀 필요 없이 그냥 A의 제한 범위를 이용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AB 이변수 함수를 바로 A에 대한 함수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사라져야 된다? B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이거죠. B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식에서 B의 값을 구해서 바로 B 자리에 대입하면 B가 A에 대한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b가 이항하면 2b가 되어서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b는 무엇이 됩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b의 값을 이 자리에 대입해 주면 결론적으로 ab라는 것은 a 곱하기 무엇이 된다?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자 정리해주면 2분의 1a에 바로 a 마이너스 3으로 바로 a에 대한 2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분해 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얘의 바로 A의 절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과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A의 절편이 0과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고 이 절편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A의 범위가 하나 주어져 있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2와 1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는 0보다 더 왼쪽에, 1은 0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바로 1이 되고 이 축이 바로 A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그래프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은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될 수 있고 최소값은 언제? 1일 때, A가 1일 때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최대값은 바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2분의 1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과 계산하여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와 2가 약분해버리면 최대값은 바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10의 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뭔가 살짝 계산을 뭔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2b는 A-3이 되어서 2분의 A-3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AA-3이면 0과 3이 맞네요. 0과 3이고, 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아, 맞네요. 여기가 그냥 10이 아니죠. 자, 얼마가 돼야 돼요?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산수를 약분해 놓고 또 2와 곱해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되고, 자, 최소값은 바로 A가 1일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A 값에 1을 대입해 주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2와 2가 약분되네요. 그죠? 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1 곱하기 2가 되어서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또 최소값. 자, 또 선생님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약분했는데 자꾸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둘 다 2로 약분해 놓고선 그렇게 처리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A의 제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 AB의 곱을 무엇으로 나타내자?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바로 그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범위까지 해서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33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6 이상 0 이하에서 바로 제한 범위가 등장했죠. 바로 2차 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피를 우리가 동점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라고 해요. 자, 그런 동점 AB에 대하여 바로 3A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즉, 이 동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가는 어떤 2차 식으로 나타내줬죠. 그죠? 이 식의 바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함수가 지금 y 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대칭축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대칭축은 여러분들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대칭축은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는 마이너스 6에서 0까지만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6에서 0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x값이 변한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즉 이 그래프에서만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전체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어떤 점이 있다? 바로 지금 P점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P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A, B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점은 P점 또한 얼마에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움직이므로 결론적으로 이 x좌표인 A도 또한 얼마에서 얼마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다. 마이너스 6에서 0까지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 식에 바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변수 함수가 되죠. 그러면 A로 만들어주든지 B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우리가 변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P점이 이 2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A, B는 여기 대입하면 뭐 한다?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식이 하나 숨겨져 있다? B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바로 이 식 자체를 바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이 B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자 모두 다 A에 관한 일변수 함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 또한 어떤 게 있다? 바로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3a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자 b 자리에 누굴 대입한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어떤 식으로 된다? 이 식 자체가 a에 대한 바로 2차 함수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 a 제곱이 되고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8a가 되면서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2차 함수 형태로 보고 자,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다? A가 마이너스 6에서 얼마까지? 0까지 변한다. 이 범위 안에서의 바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다시 2차 함수이므로 맞죠? A에 대한 2차 함수이므로 바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이번에는 x가 아니라 a 꼴이 되어야 되죠. 즉 이 x축을 무슨 축으로 본다? a축으로 보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이 a가 1이고 b가 8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A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6에서 0까지니까 마이너스 4에 가까운 것은 누가 가깝다? 바로 마이너스 6이 가까우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따질 것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그래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가 된다? 바로 A가 얼마일 때다? 0일 때가 되고 최소값은 바로 언제 되겠습니까? 바로 A가 마이너스 4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A가 0일 때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소값은 A 자리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36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0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P점이 이 2차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바로 B라는 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A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 식이 바로 뭐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어디에? 이 B 자리에 대입해서 A에 관한 2차 함수꼴로 나타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4번입니다. 자, x-2y 제곱이 1을 만족시킬 주는 실수 xy에 대하여 자, 다음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변수 함수죠. 그러면 x로 표현해도 되고 y로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2y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똑같이 2y 제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2y 제곱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x-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y 제곱 자체를 x-1을 여기에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x 제곱이 되고 x-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x와 결합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x-1을 대입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2y 제곱에 대입했으니까 우리 범위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xy가 실수면 2y 제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변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뭐해져 있다? 숨겨져 있다. 바로 범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2를 곱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변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 바로 x의 범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죠. 자, 그런데 항상 변수가 이렇게 대입해서 2y 제곱이라는 게 없어지면 항상 범위를 남긴다는 것.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함수를 잠시 y로 보고 2차 함수로 보면서 최대값을 생각해 주면 되니까 바로 이 바로 무엇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x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자 2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1은 바로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어디에서 1부터 시작해서 1보다 큰 쪽에서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까 최대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 최대값은 없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을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가장 낮은 값이 얼마가 되죠? 바로 꼭지점을 지나므로 꼭지점에서 바로 무엇이 발생한다? 바로 최소값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2일 때 y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2를 여기에 대입하면 바로 2의 제곱은 4가 되고 x자리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인데 그때 x는 2가 되잖아요. 그럼 x가 2일 때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y까지 찾으려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1이 되어버리죠. 그죠? 따라서 2y 제곱이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가 되겠죠. 따라서 y 제곱이 2분의 1이 될 때고 그러므로 y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2일 때 y가 루트 2분의 1이 되어도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가져도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35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도 보시면 전개를 한다면 알파, 베타에다가, 맞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 또한 뭐가 된다?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알파로 표현하든지 베타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문자로 처리하는 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바로 알파, 베타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두 배의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자가 알파 베타인데 우리 합도 A로 표현할 수 있고 곱도 A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곱자리에다가 무엇을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이 알파와 베타의 합에다가 두 배의 A 플러스 3을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 문자 두 개짜리의 바로 이변수 함수를 A에 관한 몇 변, 일변수 함수로 바꾸었으니까 우리는 쉽게 바로 뭘 체크할 수가 있겠다. 최대값, 최소값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잠시 정리하면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와 플러스 2A가 되어서 플러스 A가 되겠죠. 상수는 2와 6과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최소값을 여기서 그냥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모두 다 A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어떤 범위가 주어진다면 바로 이 A 범위도 따라서 주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알파와 베타는 어떤 범위가 주어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은요. 이 식 자체는 실근일 때도 허근일 때도 쓸 수 있는 바로 합과 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실근 조건을 체크를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실근일 때도 합을 구할 수 있고 흑근일 때도 우리가 합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 바로 판별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x 계수가 지금 짝수니까 자 반으로 줄여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의 제곱이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 0보다 크다고 해야 되죠. 같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전개하면 A 제곱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6A인데 플러스 A가 되어서 몇 A가 되겠다? 7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9에다가 얼마를 빼버리면 2를 빼버리면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이 하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이 범위가 바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주는데
바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바로 무엇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x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a 좌표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a가 1이고, 자, b는 바로 1차이겠습니까? 1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엇이 된다? 바로 꼭지점의 바로 x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바로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적으니까 바로 왼쪽에 존재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우리가 체크해 줄 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체크하는데 여기는 빵구 뻥이 돼야 되겠죠. 왜? 이 꼴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범위에서만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최소값은 언제 최소가 되겠다? 바로 꼭지점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즉,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되니까 A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바로 제곱이 돼서 4분의 1이 되고, 자, 뒤에 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9를 대입주면 되겠습니다. 4로 통분해 버리면 앞에는 1이고 2배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9는 바로 4분의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분수를 계산해 주면 4분의 37에서 2를 빼니까 35가 되어서 바로 최소값은 4분의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바로 A가 얼마일 때? A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바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4분의 35를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A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판별식을 체크 안 했더라도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했으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고 했다면 1이 여기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물론 1에 이 꼴이 들어가 준다면 1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실자가 나오면 실근이라는 실자가 나오면 판별식을 체크하는 것을 꼭 유념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36번입니다. 점피가 두 점 A, B를 잇는 선분 AB 위를 움직인다 하죠. 자, 여러분들. 자, AB라는 선분이 있어요.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자, A점은 어떻게 된다? A점은 바로 1,1이 되고, 자, B점은 얼마가 된다? 바로 4, 마이너스 5라고 하네요. 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1이 4, 마이너스 5보다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전피가 이 선분 AB 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직선의 바로 일부분 아닙니까? 직선의 일부분이 바로 선분이 되죠. 그러면 이 P의 이 X좌표와 Y좌표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 AB를 너무 여러분들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직선 위에 바로 이 점이 있기 때문에 X와 Y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지면 바로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기울기부터 생각해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직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y 꼴 바로 기울기를 m이라고 둔다면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기울기를 찾아주면 기울기는 무엇입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우리가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4에서 1을 여러분들이 뺀다면 4에서 1을 뺀다면 어떻게 y-좌표는 마이너스 5에서 얼마를 빼주면 된다?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게 x 증가량, 요게 y 증가량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1에서 누구를 뺐다면 4를 뺐다면 바로 y도 1에서 누굴 빼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5를 빼주면 되죠. 물론 이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은 공통수학 2에 가면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그냥 중학교 2학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가 된다?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계산하면 분모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가 6이 되므로 바로 마이너스 2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mx 플러스 m에서 m 기울기가 바로 얼마로 우리가 알아내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y절편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점 A점, B점 아무거나 이용해도 되는데 2점 1,1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y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n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직선은 4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3이 필요하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이 바로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P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y 값을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y와 x의 관계식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이변수 함수인데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y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대입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변수 함수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자, 앞에 그 제곱이 얼마 됩니까? 4x 제곱인데 2x 제곱값 빼버리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것이고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12x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2x가 되겠죠. 상수항은 9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이런 2차 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자가 하나 y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y가 사라져서 x의 범위만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 x와 y라는 이 좌표 바로 P점은요. 직선 위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선분 AB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P의 x좌표는 작아봤자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되어야 되고 커봤자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된다. 그러므로 이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 이하라는 그런 범위가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아니거든요. 자, 선분 AB 위를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A의 X좌표는 1이 되고 B의 X좌표는 4가 되니까 X값은 1과 4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 범위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꼭지점에 무슨 좌표? 바로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이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자 분모가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x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1과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 3에서 좀 더 멀겠네요. 4는 3에 가까우니까 자 1에서 어디까지? 바로 4 사이에서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에서 4 사이는 자 1도 더가고 4도 더가기 때문에 요 그래프 선상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언제 최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x 이퀄 3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꼭지점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9가 되어서 마이너스 18이 되고 3을 대입하면 3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9가 되어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36이 18이 되겠죠. 18에서 9를 빼면 얼마가 된다? 9가 되어서 바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바로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x가 3이면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했으니까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가 되겠죠. 그죠?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9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제한 범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 내야 되는 문제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이 실수도 많았는데 조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감기가 들려서 그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